그렇게 평정을 되찾고 모두들 오랜만에 지친 몸을 쉴 수 있었다. 노지심은 무송과 함께 허스에 묵으면서 주위의 경치를 즐기고 있었다. 하루는 두 사람이 성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 유명한 첸다운지앙의 하이샤였으나 관시 출신인 노지심은 무슨 일이 생긴 것으로 잘못 알고 벌떡 일어나 석장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려 하자 다른 승려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이에 노지심이 짱구가 울렸다고 하자 모두들 크게 웃으며 그것은 전당강의 처신이라고 알려주었다. 아니, 조신이라니요. 그게 뭐요? 이 전당강의 소는 낮과 밤에 2번 낮과 밤에 2번 일정한 시각에 들리는데 특히 1년에 한 번 8월 보름에 이 전당강 물결이 파도처럼 일어나 큰 소리를 내지요. 그게 바로 조신입니다. 그러자 노지심은 뭔가를 알아차렸다는 듯 무릎을 쳤다. 이제야 지신선사님 말씀의 뜻을 알겠소. 에시아를 만나서 사로잡는다더니 내가 완송링에서 하우성을 잡았고 라을 만나서 사로잡는다고 하더니 내가 방라을 사로잡았지요. 그런데 저를 듣고서 유한하고 신을 보고 지한다 했으니 저 신을 만나면 유한지한다는 말인데 무슨 뜻이오? 여러 대사님들 원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에 한 노승이 일어나 합장하고 인사하며 출가한 승려로서 아직 그런 것을 모르신다니요? 불문에서 원적이라는 말은 열반에 들다 곧 죽음을 뜻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노지심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곧 죽는다는 말이군. 어서 마지막을 준비해야겠구려. 목욕 재개를 하고 싶소. 목욕을 마친 노지심은 잔조항에 올라 가부좌를 튼 채로 숨을 거두었다. 한참 뒤의 이야기이지만 무송은 그 뒤로도 육화사에 계속 머물다가 마침내 정말로 추지하여 80세의 세상을 떠났다. 보름 뒤 송강은 항주를 떠나 개성길에 올랐는데 임충은 중풍에 걸려 육화사에 머물면서 무송의 병구안을 받다가 반년 뒤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시초는 호월환으로 사망하고 양웅은 등의 종기가 퍼져 사망했다. 연청은 주인 노준이에게 글을 한 장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딴 도시엔에서는 전일 병 때문에 요양 중이던 양지가 세상을 뜨고 그 고장에 묻혔다는 편지가 왔다. 도중에 이주는 중풍에 걸렸다는 것을 이유로 병상에 누워동이 동맹 등과 함께 뒤에 남았다가 송강이 다시 길을 나서자 이중과 동이 동맹은 비보 등 4사람과 더불어 모두 7명이 태창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외국으로 떠났다. 마침내 송강 일행이 동경에 도착하고 3일 뒤 천자를 배할하였는데 이때 천자를 배할한 두령의 수는 27명뿐이었다. 천자는 다음과 같은 쉬쉬인을 내렸다. 시엠펑 송강에게 우더다부를 수여함과 동시에 추로안 부스 겸빙 마도 종관의 임명, 후 시엠펑 노준이에게 우공다부를 수여함과 동시에 루도 안무사 겸빙 마후 종관의 임명, 오용은 우성준 청宣시로 임명, 관승은 따밍후 정빙마 종관으로 임명, 호연작은 이영빙마指挥시로 임명, 화영은 인티엔푸빙마도 통주로 임명, 치진은 헝하이준 창도도 통주로 임명, 이응은 종산부 도통제로 임명, 주동은 바오딩부 도통제로 임명, 대종은 옌조후 도통제로 임명, 이규는 전장른조 도통제로 임명, 완소칠은 까이티엔준 도통제로 임명, 그 외 주무를 비롯한 15명의 후지양도 각각 관직을 내림. 드디어 송강은 아우 송청과 함께 꿈에 그리던 고향 송지아촌으로 당당하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집에 당도하니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다. 극진히 장례를 지낸 뒤 송강은 송청을 고향에 남겨두고 홀로 동경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대종이 찾아와 저는 연주부 도통제의 직위를 반납하고 타얀조의 유에미아에 들어가 남은 여생을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종은崔후준이 자신을 맞으러 온 꿈을 꾸었다며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게 대종이 작별을 하고 산에 들어가 도사가 되어 몇 달 뒤 이렇다 할 병도 앓지 않은 채 편안히 세상을 떠났다. 완소칠은 부임지에서 관원의 모함을 받아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관직을 빼앗기고 평민이 되었으나 내심 기뻐하며 실제촌으로 돌아가 어부로 지내며 노모를 봉양하다 6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시진은 사직하고 일개 평민으로 평안한 만년을 보내다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났고 이응은 시진과 완소칠이 사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중풍을 앓는다는 핑계를 대고 자신 또한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두음과 함께 부호로 지내다 생애를 마쳤다.
관승은 임지에서 부하와 신뢰가 두텁고 사이가 좋았으나 어느 날 술에 취해 말에서 떨어져 다친 뒤 차이친과 함께 북경으로 돌아갔는데 전일 말에서 떨어져 다친 것이 원인이 되어 목숨을 잃었고 채경은 평민으로 지냈다. 호연작은 대군을 이끌고 따진고의 군사와 싸우다 화이시에서 전사했다. 주동은 호연작과 함께 출전하여 마침내 대금국의 군사를 무찔러 공을 세워 타이핑준 제도스가 되었고 황씨는 예전에 임지로 있었던 칭조로 돌아갔다. 솔립은 손신, 고대수와 함께 떵조의 관원이 되었다. 추유는 벼슬을 거절하고 떵윤샨으로 돌아갔고 배선 또한 양림과 함께 옌마촨으로 돌아갔다. 장경도 고향인 담주로 돌아가 평민이 되었고 주모와 번선은 출가하여 공손승의 제자가 되었다. 목추는 지혜 야언전으로 돌아갔고 능지는 파오슈에 능한 까닭에 호야주의 관원이 되었다. 안도전은 동경으로 돌아와 타이연의 이관이, 황보다는 유마젠다스가, 김대견은 네이프의 유바젠이 되었다. 소양은 타이스 채경의 집에서 서생으로 지냈고 악화는 왕도웨의 집에서 집사로 한평생을 살았다. 그런데 고구는 천자가 송강 등에게 공을 세운 것을 이유로 후한 대접을 하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리하여 송강과 노준이를 없애버리려고 우선 노준이를 동경으로 불러들여 천자를 배할하게 한 뒤 주연에 참석시켰다. 주연을 마친 뒤 노준이는 임지로 돌아갔는데 도중에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겨 말을 탈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것은 고구가 몰래 노준이가 먹을 음식의 쇠인을 타놓았기 때문이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노준이는 결국 배를 탔는데 화해허에서 그만 물에 빠져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러자 고구는 송강이 이 소식을 듣고 의아심을 가지기 전에 그를 없애려고 천자를 설득하여 그에게 위조를 하사하게 하고는 미리 독을 타 조조의 송강에게 출수를 시켜 전달하게 하였다. 송강은 안무사로 지낸 지 반년이 되자 조정에서 격려의 뜻으로 어주를 하사함으로 감사하게 받아 이를 마셨다. 그런데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이윽고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왔다. 이럴 수가. 지난날 나는 불행히도 죄인이 되긴 했지만 조정에 대해 한 번도 다른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되다니 원통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런데 만약 이규가 내가 감기에 걸려 이렇게 죽은 것을 알게 된다면 다시 산으로 올라가 관군에 항거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충성심을 헛되게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 무렵 이규는 매일매일이 권태로워 매일같이 술만 마셔대고 있었는데 마침 송강과 가까운 곳에 있었으므로 송강의 부름에 득달같이 달려왔다. 차, 잘 왔네.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어 오늘따라 쓸쓸하여 제일 가까이 있는 그대를 부른 것이라네. 이렇게 보니 반갑구만. 아니, 형님, 무슨 일 있습니까? 일은 무슨, 우선 내 잠부터 받게나. 한참을 마시던 중 송강이 내가 듣자 하니 조정에서 칙사를 보내 내게 도지오를 내릴 모양일세 라고 하자마자 이규가 아니 그럴 수가 그렇다면 당장 모반이라도 일으켜야 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인가? 구마도 없고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져 있거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양산박의 옛터로 돌아간다고 하면 모두들 달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조정의 간신들을 모두 물리치도록 합시다. 좋아, 그럼 다시 의논하기로 함세. 형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뛰어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보게, 서운하게 생각지 말게. 사실 나는 목숨이 오늘 내일 하고 있네. 어제 조정에서 치사가 나에게 독주를 내려 그것을 이미 마셔버렸지. 조정에서 한평생 쫑이를 지켜왔으나 이렇게 나를 죽이려 하다니. 원통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혹 내가 죽으면 그대가 모반을 일으킬까 염려되어 부른 거야. 실은 자네가 마신 술에 독이 타 있었네. 아마 임지로 돌아가면 자네도 틀림없이 죽게 되겠지. 그러면 홀령만이라도 이곳으로 오도록 하게. 이곳 초주 남문 밖에 레아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 경치가 양산밖과 똑같다네. 홀령만이라도 우리 그곳에서 만나 함께 하지 않겠나?